안녕하세요. AWS 서밋 서울 2024 그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분석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성형 AI에 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아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벌써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렇게 검토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은 AWS에서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데이터 측면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교선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제 발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한 이 데이터나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이런 새로운 컨텐츠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생성 기능이 이 산업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 치료 계획을 특화된 치료 계획을 생성을 해낸다든지 또는 이제 해당 환자에게 행해진 이런 의료 행위를 이제 요약을 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컨셉을 생성을 해내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혁신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이 생성형 AI의 힘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는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생성형 AI 관련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 생성형 AI의 힘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조직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또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벌써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이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의 관심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는 그런 사실도 인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확실은 하지만 이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빙산의 아래에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관리, 또 데이터 통합이나 거버넌스 같은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위치를 해서 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원활하게 구축되고 동작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도 결국은 이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빠르게 저장을 하고 또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생성형 AI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리밍이나 뭐 배치, 대화형 분석 같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데이터레이크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또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또 전체 조직 내에 흩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 자산들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과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따라서 결국 정말 잘 효과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 프로세스입니다. 맥킨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더 많은 이런 혁신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생성형 AI의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빠른 액세스와 효과적인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이 데이터와 인프라 전략이 이 생성형 AI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수 요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가 생성형 AI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차별적인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겠죠. 결국은 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범용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고객이나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간의 이런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생성형 AI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하지만은 않고요. 물론 이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렇게 구축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런 기업들은 이 각각의 비즈니스 요건에 맞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거나 또는 이 검색 증강 생성, 즉 RAG를 통해서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를 이렇게 더하는 이런 형태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생성형 AI에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여행사를 운영 중이신데 각각의 고객에게 특화된 여행 일정을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 고객 프로필 데이터상에 있는 이 해당 고객의 과거 여행 기록이라든지 또는 이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 검색 기록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여행 취향 같은 이런 데이터들에 기반을 해서 이제 특화된 여행 일정을 생성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호텔이나 항공의 뭐 인벤토리 데이터 그리고 유사한 여행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의 이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도 생성형 AI가 사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 가이드북이라든지 과거에 수행했던 이 광고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레이크 상에 있는 관련된 컨텐츠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함께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제 그 각각의 상품의 실시간 재고 사항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이 상황에 적절한 상품에 대한 이 광고나 마케팅 컨텐츠를 생성을 해낼 수도 있겠죠. 이 마지막으로 이 대화형 검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또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슬랙의 대화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내부 가이드 문서들 그리고 이제 쉐어포인트 같은 이런 그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이런 답변들을 생성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제 고객분들께 듣게 되는 질문 중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존에 존재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도 되는지 또는 자체적으로 반드시 이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구축을 하셔야 하는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범용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이 추론 능력이 이미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어떤 모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추론에 뛰어나다든지 또 이제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요약이나 뭐 이렇게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유즈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하나나 또는 이제 그 이상의 모델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예에서처럼 이렇게 어떤 특화된 컨텐츠를 생성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징의 대표적인 그 세 가지 패턴, 즉 검색 증강 생성과 이 모델의 파인 튜닝 그리고 지속적인 사전 훈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현하기 쉬운 방법부터 구현하기 복잡한 방법까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더 복잡한 방법일수록 훨씬 더 특화된 컨텐츠를 이렇게 도출을 해내려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색 증강 생성, 즉 RAG 패턴이고요. 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것은 이 사용자가 제출한 이 프롬프트에 어떤 새로운 정보나 또는 전문화되거나 또는 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보강하려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모델에 반영되지 않은 이 모델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프롬프트를 증강을 해서 이제 응답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 여러 그 저장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 프롬프트의 증강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풍부하고 상황에 맞는 특화된 답변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RAG가 하는 일은 이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어떤 특정한 정보를 실어서 이 모델 자체는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답변을 이렇게 특화시키는 이런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게 뭐 이제 지난주에 뭐 재고 사항이나 매출 실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비록 이런 정보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RAG 기반 시스템이 이제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이 생성하는 응답에 이런 이제 정보가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에 이제 뭐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날씨 데이터처럼 실시간으로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의 경우에 이런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변경을 항상 이 모델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RAG 기반 시스템을 이럴 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응답에 해당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검색 증강 생성은 이 검색, 증강, 생성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검색 단계는 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쿼리에 기반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전문화된 영역의 컨텐츠나 또는 이제 해당 그 기업에 특화된 이런 컨텐츠들을 미리 이제 모아서 준비를 해뒀다가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유사도 검색 같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추출해 오게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증강 단계는 이 앞에서 추출한 이런 그 이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 프롬프트에 이 정보를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사용할 입력을 이렇게 구축을 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제 사용자 프롬프트에 이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그냥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검색 결과를 가 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렇게 형태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원래 입력에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추가된 이런 그 검색한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증강하고 나면은 이렇게 증강된 프롬프트가 마지막 생성 단계에서 이 해당 파운데이션 모델이 응답을 생성해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 간단한 시뮬레이션 데모를 통해서 이 RAG 패턴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데모는 그 아마존 보험사라는 가상의 이 보험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챗봇이 사용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해당 사용자에게 특화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가온 사용자가 챗봇에 접속을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이 말로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챗봇은 내부적으로 이 해당 그 사용자가 어떤 고객인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해당 고객의 이제 전국 관련된 정보들, 주소나 보유 차종 같은 이런 정보들을 이제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가지고 와서 대화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고객이 누군지를 확인한 이 챗봇은 이 적절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는 이 운전자 구성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확인한 정보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확인한 정보들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이 사용자가 관심 있는 이 보험 상품이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뒤에 단계에서 프롬프트 증강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이제 확인한 챗봇이 이제 해당 고객의 이제 조건이나 상황에 특화된 상품을 내부적으로 검색했음을 알리면서 이제 견적 정보를 같이 볼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고객이 견적을 이제 같이 보고 싶다고 답변을 하니까 앞에서 이 해당 사용자가 확인해준 그런 조건으로 이제 해당 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 대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다시 이제 프롬프트 증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확인한 견적까지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보험 상품 관련된 이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데모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마지막 답변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잘 보셨을까요? 이제 이 시뮬레이션 데모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던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RAG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의 데이터 흐름인데요. 일단은 그 사용자가 질문이나 입력을 프롬프트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서 이제 검출이 돼가지고 기업 내 그 이제 데이터 저장소에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추출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정보가 앞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프롬프트의 증강에 사용이 되고요. 또 이렇게 증강된 프롬프트가 LLM에 전달이 돼서
LLM은 이렇게 훨씬 더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는 이제 그 문서나 또는 텍스트나 또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렇게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들의 경우는 미리 이제 인베딩 과정을 거쳐서 이 벡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 벡터 인베딩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그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단어 간의 또는 데이터 간의 의미론적 관계까지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베딩이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일단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청크라고 하는 이 관리가 가능한 단위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토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그 많은 차원을 가진 벡터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벡터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 되죠. 이렇게 저장된 이 데이터들은 이 검색 증강 생성 중에서 이 검색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면 관련된 컨텐츠가 이 안에서 검색이 돼서 이제 프롬프트 증강의 추후에 활용이 됩니다. 상위 수준의 참조 아키텍처인데요. 이 화면의 이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기업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적 컨텍스트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이 데이터 저장소를 보실 수가 있고 그 위에서는 상호작용의 이력이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는 저장소가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되는 벡터 데이터 스토어가 아래쪽에 있고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서는 이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엔드 유저 서비스 제공 경로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이제 그 사용자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뒤에 이제 컴포넌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이 화면의 오른쪽에서는 그 이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뭐 스트리밍 데이터나 배치 데이터의 수집이나 가공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 RAG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미론적인 컨텍스트를 상호작용에 전달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전체 컴포넌트가 함께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전체 중에서 이 화면의 왼쪽 즉 그 엔드 유저 서비스 제공 경로에서 RAG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엔드 유저 서비스 제공 경로에서의 데이터 흐름인데요. 일단 사용자가 질문을 제출을 하면 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은 일단은 그 기존 상호작용의 그 이력이나 또는 상태 정보를 먼저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앞에서 그 예서의 이제 그 고유 차종이나 주소 같은 상황적 컨텍스트들을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온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그 벡터 데이터 스토어에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해오기 위한 이제 질문에 대한 인베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검색 증강 그 생성 중에서 검색 단계를 수행해서 벡터 데이터 스토어에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에서 그 순서대로 증강 단계를 거치게 돼서 이 지금 이제 검색해서 추출해온 관련 정보를 사용자 프롬프트에 증강을 해서 그 증강에 사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에서 이제 답변을 생성해 온 다음에 지금까지 상태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응답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RAG 패턴에서는 이 상황적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사용자 입력과 조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벡터 데이터 스토어에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해와서 이 훨씬 더 이제 상황이나 기업에 특화된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데 활용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 참조해야 될 데이터가 잘 준비가 돼 있고 빠르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이 차별화된 이런 답변을 필요한 시간 안에 생성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AWS의 이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생성형 AI 구축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 진교선 솔루션즈 아키텍트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교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저는 게임 고객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범용적인 고객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종혁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중요성과 엔드 유저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플로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 엔드 유저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준비되는 통합되는 흐름을 어떻게 AWS 위에서 구축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AWS는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벡터 검색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서치 서비스입니다. 오픈서치 서비스는 오픈서치 서비스와 오픈서치 서벌리스로 나뉘는데요. 두 기능 모두 1.0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KNN 서치와 2.9 버전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뉴럴 서치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더욱더 벡터 검색 기능을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신다면 RDS와 오로라를 사용하실 텐데요. PG 벡터 플러그인을 활용하신다면 벡터 서치에 관련된 로직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옵션 그룹에 선언만 해주는 것으로서 아주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큐먼트 DB도 이러한 벡터 기능의 업데이트를 따라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다이나모 DB는 자체적으로는 벡터 서치 기능을 제공하진 않지만 오픈 서치와의 제로 ETL 기능이 업데이트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이나모 DB에 있는 대화 상태 기록과 같은 데이터를 손쉽게 오픈 서치로 옮겨서 벡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메모리 DB for 레디스 기능에서도 레디스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과 마찬가지로 벡터 서치 기능이 업데이트되었고요. 만약에 그래프DB를 활용하신다면 냅튠 애널리시스를 활용해서 그래프DB를 벡터화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AWS는 벡터 서치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들도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부터 살펴보자면 RDS가 대표가 될 텐데요. 아마존 RDS와 오로라는 여러분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원클릭으로 손쉽게 생성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서비스의 프론트엔드를 탄탄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들도 저장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다이나모부터 제이슨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큐먼트 DB, 그리고 메모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일라스트캐시와 같이 여러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성능에 맞는 요구 조건에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 스케일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의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요. DW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그 대표인데요.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여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제로 ETL 서비스의 중심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AWS 데이터 통합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엔드유저 처리 경로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통합 흐름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의 데이터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게임사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패치가 일어났다 아니면 고객들의 센티먼트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상태가 계속 이제 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의 시의성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배치 파이프라인과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분해서 보셔야 할 텐데요. 각각의 요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의성입니다. 시의성은 스트림 버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배치성 데이터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나누어서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수집을 위해서는 키네시스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이런 스트림 버퍼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배치 수집을 위해서 EMR 클러스터를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대화 상태 기록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모 DB가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쏟아지는 다양한 리퀘스트들을 일관된 성능으로 저장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기업에서 저장하고 있는 사일로된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컨텐츠들은 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이 기업의 상품에 제공되는 컨텐츠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스 원천이 됩니다. 또한 벡터 데이터 스토어는 이러한 데이터에 추가해서 의미론적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이 벡터 데이터 스토어에 제공되어야 하는 데이터도 시의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시의성이 중요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 통합된 데이터 처리 경로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의 권한을 관리하고 데이터의 생김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컴플라이언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은 전부 AWS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리밍과 배치 수집 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아파치 카프카를 활용하시는 경우를 이제 고객분들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카프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스케일을 관리하시기 힘들었던 점과 브로커의 이중화 같은 HA를 구성하기 힘드셨던 점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줄여서 MSK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좀 AWS 서비스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 키네시스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한데요. 키네시스는 서벌리스 기능으로 고객분들이 스케일에 관계없이 데이터들을 무제한으로 스트리밍해서 데이터 스트림 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이렇게 스트림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파치 플링크 어플리케이션을 실시간 분석에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아파치 플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아파치 플링크 어플리케이션을 서벌리스로 손쉽게 구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존 EMR을 직접 구동하셔서 배치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존의 글루 ETL을 활용하셔서 배치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EMR 같은 경우는 성능에 튜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능적 요구사항을 조금 더 폭넓게 커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파운데이션 모델 커스터마이징의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종혁 솔루션 아키텍트가 소개해준 RAG 패턴에 이어서 사전된 훈련된 모델의 미세 조정과 지속적 훈련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접근입니다. 사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RAG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앞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점이지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 영상에는 좀 나왔는데요. 고객의 데이터가 되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콜 로그에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데이터 유형을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가 아마존 S3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듀러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실 걱정도 없이 아주 편하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토어에서 의미를 파악해서 아마존 베드락에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모델을 파인튠하거나 RAG를 구성하는 것들을 원클릭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인튠에는 사실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의 예 중에서 뭔가 내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제품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색깔이나 톤 앤 매너에 대한 트레이닝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파인튠을 하는 것과 게임의 게임의 NPC가 말하는 톤이 다른 것과 같이 각각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서 파인튠된 어플리케이션은 컨텐츠의 다름뿐만 아니라 이런 톤 앤 매너의 다름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속적 사전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사전 훈련을 통해서는 RAG 혹은 미세 조정된 모델을 계속 사전 훈련해서 비즈니스적인 컨텍스트를 의미론적 컨텍스트와 함께 RAG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그 자체에 포함시키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림이 아주 유사하죠. 네. 벡터 데이터 스토어가 빠진 것만 보면 거의 동일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뒷단의 데이터의 통합 구조는 거의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배치성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고품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의성을 적절하게 제공한다거나 하는 통합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통합 작업들을 통해서 생성형 AI 모델이 더욱더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Q&A 쌍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적절한 품질인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글루의 데이터 품질 체크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커스터마이징의 여정을 살펴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자체 모델을 훈련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단순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체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톤앤 매너에 맞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비용과 노력의 천문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나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과 내가 갖고 있는 코스트 버젯의 한계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단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단계들의 AWS가 어떠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더욱더 고품질로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는 단일 API를 통해서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모델만 제공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트레인 잡이나 아니면 RAG 구성 등을 통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욱더 풍부한 컨텍스트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들을 원클릭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이종혁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엔드 유저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패스를 설명할 때 8단계 정도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필요한 과정들을 에이전트로 구성해서 API로 손쉽게 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락에서 훈련되는 데이터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제공되지 않고 AWS의 여러분의 계정 내에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보안과 프라이버시와 안전, 컴플라이언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RAG 패턴에서 활용되었던 놀리지 베이스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검색 증강 생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LLM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벡터 임베딩에 쓰일 데이터를 통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LLM이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벡터화시켜서 넣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사실 스스로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하신다면 소스를 정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정하고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RAG를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요건도 아마존 베드락이 준수함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용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5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서치 서벌리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디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파인콘, 그다음에 아마존 오로라의 포스트그레스 SQL, 그다음에 몽고DB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AWS 데이터 서비스들을 통해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강화하는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AWS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스트림 버퍼 옵션과 배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ETL 옵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시의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루 서비스와 IAM 서비스 등을 통해서 더욱더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요건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은 여러분께서 AWS 위에서 하시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의 모양,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데이터의 준비 과정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이 더욱더 나은 의미론적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AWS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저장, 쿼리, 분석, 뭐 변환 및 통합, 뭐 활용.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 12가지, 16가지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1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카테고리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AWS의 데이터 서비스들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이 AWS가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연결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ETL 제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부터 제로 ETL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DB에서 오픈서치, 오로라에서 레드시프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손쉽게 제로 ETL 기능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도 통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AWS의 서비스 간의 통합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파이프라인 서비스들, 아까 말씀드렸던 MSK, 키네시스 이런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커넥터 타겟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이런 다양한 서드파티 파트너의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고객분들이 어떤 데이터 스토어를 활용하시더라도 손쉽게 연결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WS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액세스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액세스 컨트롤과 함께 데이터의 스키마, 모양,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 기능들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AWS의 어떤 서비스들이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와드리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AM입니다. IAM은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AWS의 여러 자원들에 대한 파인그레인드 액세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API 레벨을 컨트롤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소스의 태그별, 리소스의 ARN별로 더욱더 세밀하게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IAM은 액세스 애널라이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제공한 IAM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기능도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 처리를 코그니토나 IAM 사물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SSO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루 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 데이터의 변환 작업들에 대한 한눈에 보이는 콘솔 관리와 같이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의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소스 그리고 데이터 타겟 등에 대한 모양을 손쉽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루에서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루에서 데이터의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콜렉션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레이크의 관리는 사실 S3 버켓만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활용하신다면 S3에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파일별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칼럼 단위의 관리라든지 S3에 있는 데이터의 카탈로그별 액세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파인튠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훈련을 할 때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신다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모델의 트레인 과정들을 리스트업 해보고 어떤 모델을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눈에 손쉽게 살펴보고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존입니다. 재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기능인데요. 데이터 메쉬라고 해서 여러 조직의 데이터를 시의성 있게 액세스 컨트롤하면서도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존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메쉬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WS 서비스를 통해서 엔드 유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엔드 유저에게 제공할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까지 어떤 AWS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AWS의 다양한 서비스가 여러분들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마존 베드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만약에 핸즈온 워크샵을 수행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 자료에 액세스하셔서 직접 수행해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엑스포에 방문하시면 아마존 Q에 대한 데모를 또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AWS 트레이닝의 서티피케이션과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콘텐츠와 강의들로 여러분들의 스킬을 한층 더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센터인 skillbuilder.aws를 방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7일 무료 평가판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